10월 3일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동생들이 오빠가 가족여행 하니까 연휴 기간 동안 이틀이나 와서 친구들하고 놀다 오라고 해서 연휴 기간 동안 이틀이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예. 이렇게 가족여행 하다가 24시간 이게 어머님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 집 문을 벗어서 밖으로 나가면 사실상 굉장한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를 느끼는데 어느 순간인가 스멀스멀 집에 계신 어머님은 어디 지낼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한 5-6시간 지나면 친구들을 떠나서 어서 집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또 욕망이 생겨요. 그렇게 집에서 어머님과 같이 가족여행 할 때는 친구 만나고 싶고 이 창밖이 그리워지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 있으면 얼른 또 집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어머님을 가족요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못 알아본 지 이제 4년째입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짚고 이게 가만히 이렇게 서서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다리 근육이 많이 지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리 근육이 안 좋아지면 제가 가족요양 하는데 상당히 대소변 처리와 관계해서 힘들어지는데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요. 다리 근육을 조금 강화하기 위한 그런 좀 걷기를 많이 해야겠어요. (3년) 전과 3년 전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리 근육이 많이 퇴행했어요. 다리가 부실하면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 처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겪는 그 고통이 가족요양 노동 강도가 모르겠어요. 한 5배는 더 힘들어져요. 일어서 가지고 보행기에 간이 대소변 용기에 앉히는 것과 못 일어서서 누워서 대소변을 보는 것과는 엄청 그 노동 강도가 틀립니다. 물론 어머님은 보건 청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또 그렇게 해갖고 또 몇 년 가니까 이게 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쓰고라도 다리를 뭐 걷지는 못하죠. 걷지는 못하더라도 간이 그 이동 기구에 손으로 버티고 제가 뒤에서 어머니 엉덩이를 받친 상태에서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 힘만 있어도 제가 조금 편하죠. 가족 요양 강도가 좀 편하다 이겁니다.
어제는 동생들이 와가지고 손주도 와서 어머님이 아주 즐거우셨어요. 저는 어머님은 근본적인 원인이 치매와 우울증 근본적인 원인이 매번 강조합니다만 고독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와서 앞에서 있어주면 그 자체로 무척 행복해지고 그나름 식사도 많이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십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손을 만져주고 눈앞에서 손주들이 놀아주고 이것이 최고 고약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선 저부터 제 자식들 오지 말아야겠어요. 추석 명절에. 왜 그러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코로나 때도 수시로 왔거든요. 우리 애들은 코로나 때도 안 왔어요. 1년, 2년 넘게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에게 정이 떨어지대요. 더 못 배우고 더 못 낳고 더 사랑을 덜 받은 애들도 비록 코로나 시기지만 부모님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오는데 우리 애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 뭐 100%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내년에도 오지 말아오고 그 내년 전해년 10년 후에도 오지 말할 거예요. 어머님으로 봐서는 얘들이 오락해서 어머님 앞에서 손지들이 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들로서 의무이고 그게 최고 보약인지 압니다만은 부모로서 존재를 망각한 더더군다나 자기들을 선수 키우신 할머니에 대해서 망각한 개들이 설날 추석날 1년에 2번 오는 그것을 제가 눈 뜨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제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아파트가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 사는 아파트라서 자식들 손주들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느라고 복잡했어요. 주차장이.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고 저 또한 우울증에 걸릴 뻔했는데요. 제가 얘들을 손절매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애들은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 우리 애들은 한두 시간 있다 가요. 아주 억장이 무너지죠. 제가 얘들을 잘못 교육시킨 거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디서부턴가 꼬였겠죠. 제가 잘못했던 우리 마누라 잘못했는데 마누라 관리도 또한 남자 책임이니까 제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어디서부턴가 제가 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제가 잘못 꾸린 겁니다. 그 가장의 관리 소홀을 제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우리 가족 이 행태를 저는 그래나 못 보겠더라고요. 예. 참으로 어찌 보면 저도 한때는 청소년 시절부터 내가 가정을 꾸리면 이렇게 하겠노라는 그런 가족에 대한 그 초원의 꿈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대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나 마누라 눈에 비치는 제 모습은 상당히 고압적이고 꼰대적인 기질이 있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말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현대인 아빠 모습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세대가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별나게 약간 좀 보수적인 면이 제가 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주들이 저렇게 그립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갈구하는지 알면서도 저와 우리 어머님의 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향이 없더라고요. 한두 번 시도를 했죠. 사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근데 의향이 없고 억지로 또 이렇게 오라가면 얘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와서도 금방 가려고. 그래서 차라리 그 맛있는 짜장 먹을 때 조금만 주면은 입맛만 베린다 그러죠. 그러니 그냥 오지 말라고 했고 또 오지도 않고 그렇게 놓고 보자면 제 인생에 있어서 자식 농사는 빵점입니다. 예, 제 기준으로 보자면 빵점이에요. 인생은 한 번인데 저는 인생은 한 번인데 제 가족 관리는 10점, 20점, 30점이 아니라 빵점입니다. 인생은 한 번인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50, 60, 70으로 질질 끄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저는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 저는 빵점이 더 속이 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결국은 그 50, 60점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50, 60점 정도의 가족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걸 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그분들을 위치라면 저는 쿨하게 가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소통을 해서 그간의 그 남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가정화합의 그 부실을 지펴서 80, 90, 100으로 올리고 싶어요.
저는 그 불씨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의 그 가족관리 점수가 50이다, 60이다, 10이다 이런 좌표 설정을 우리 가장들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사실 못했어요. 안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무리 불씨를 지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가족과 화합을 안 했구나. 내가 우리 마누라를 존중을 못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부족했고, 이것을 할 때는 너무나 그들의 사고 방식과 언행이 고차가 되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빵점을 매길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계속 집착하면 엄청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뒤따르죠. 그러다가 본인도 우리 어머님처럼 이렇게 치매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50점 정도 올라오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 가족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헌신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펌핑을 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겠죠, 바닥에. 근데 그 물이 너무 없어 못하고 조상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만약에 미리 그 물이 최소한 한 3, 40%는 있을 때 제가 펌핑했을 때 물이 올라오겠죠. 근데 아마 그런 행운은 저한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운을 지금 0%지만 혹시라도 우리 조상님이나 하나님이 도와서 어디서 물이 흘러들었는가 그 물이 30% 정도 고여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면은 그때는 저는 또 올인할 거예요. 왜? 제가 우리 가족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근데 그 30% 물이 고였다 이 판단은 종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예컨대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하고 관계, 우리 아이들과 저하고 관계, 우리 아이들과 내 마누라하고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화학 반응을 보여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갖다 유지하려는 의지가 30%가 있구나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워. 왜? 이제 걔들도 자기 새끼들을 키워야 되죠. 교육이 되죠. 바쁘죠. 걔들도 언젠가 이걸 알 때는 늦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알 때는 늦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좌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인생 100세라 하는데 이제 한 30여 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정말 하늘의 신 땅의 신이 도와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우리 가정이 가족으로서의 표본적인 삶이 복원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마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것을 정말 이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명절날 어머님에게 손주들의 재롱을 보이지 못한 이 불효는 제가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죄값을. 걔들이 불러서 억지로 오라 해갖고 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 가면 어머니가 더 속상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님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어머님 앞에 재롱을 많이 부립니다만은 어디 손주들을 재롱에 그걸 비교하겠습니까? 오늘 명절날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손주들이 들락달락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런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뭐 이골이 난 사람이라 저는 관계없습니다만은 가족이 그리운 저 어머님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답을 알면서도 그 정답을 건져낼 수 없는 이 불효자임을 다시 한번 제가 자각을 하고 그 여백을 제가 좀 채워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어머님 여백을 채워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이제 제 몫이에요. 어머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어머님 주물러드리고 어머님 실제 산보해드리고 어머님 식사드리고 어머님 대수변 봐드리고 이것이 제 인생의 제2 창업입니다. 사실 이게 창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운동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제 몸이 사실상 온전치가 않아요. 이렇게 저처럼 좀 몸이 좀 건장하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도 오히려 빨리 무너집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보니까 이 창사람을 감옥이죠. 제가 이 어머님을 지금 주무시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혹시라도 침대에서 낙상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제가 좀 보안장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2분 이상 떨어져 있지 어머님께서 눈을 뜨고 계시면 제가 2분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사람은 감옥이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모든 걸 다 짝짝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얽매이 있는 그 상황이 탈출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어머님을 요양하는 것,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루 내내 울고 계시거나 헛소리하고 계시거나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 자식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예, 정신이 무너져요. 이게 남이면 관계없는데 제 어머님이 하루 내내 잠도 안 자고 헛소리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밥 한 끼도 안 드시고 잠 한숨도 안 주무시고 계속 우신다거나 헛소리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자면, 그리고 그 현장을 탈출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면 사람이요,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정신 착란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머니 죽고 나 죽고 이런 마음이 굴뚝이 아니라 천둥을 쳐요, 마음에서.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갔거든요. 이 천둥이 치면은 그건 어마어마하게 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천둥이 치면. 어머님의 그 정신의 세계를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휠체어 산보를 하거나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몰랐을 때는 아주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정말 그때는 제가 칼로 제 목을 찔러도 통증이 없는 그런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1% 과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힘들어 하시면 제가 얼른 또 때가 왔구나 그러면 얼른 휠체어 산보를 해드린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뜨거운 물로 아주 목욕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잠잠해시고 푹 주무세요. 또 하나 제가 적인적으로 힘든 부분은,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옛날의 인연들이 그려진 거 있죠. 정말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보면은 옛날의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때는 옛날에 7080 가요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나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늘의 신, 땅의 신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제 영혼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어머님에게 제가 불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이 지금 힘들어 하십니다. 내 한 몸 다 불살라서 어머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사오니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어머님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희 정신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매 순간이에요. 그것이. 매 순간에 기도가 아니면은 버티기 힘들 때가 그런 날이 또 있어요. 제가 참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족이 이 지경이 됐죠. 우리 어머님이 저 지경이 됐죠. 인생이 두 개여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정말 제가
우리 마누라도 정말 지극히 존중하고 우리 새끼들하고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놀아주고 이루고 싶고 오늘처럼 어머님께서 저렇게 연휴 때 계시면 손주들 재롱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녀에게도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한 개만 주셨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죠. 그나마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가족관리 실패자임을 저는 깨우쳤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저렇게 극한의 우울증과 치매에 시달려 계신 것을 안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사람도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저라도 몸을 불살라서 어머님 덜 외롭게 해드리고 어머님 돌아가신 순간까지 어머님은 깨끗하게 내가 대소변 처리해드리고 어머님께서 평소에 못 드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그걸로써 제 죄값을 속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효자가 효도한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따뜻하게 내 가족과 어머님에게 했다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못 나오죠. 그것은. 제가 새벽 2시, 3시에 무슨 운동을 합니까?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겠다. 그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 부모님을 요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그 충정심에서 맨날 운동을 합니다. 왼손 마비가 왔잖아요. 그 후로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그나마 우리 막내 동생 손주가 와서 어머님과 같이 대화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새끼들, 우리 어머니 손주들을 못 보여드려서 제가 마음이 삽삽해서 오늘 좀 녹두리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22년 전인데요. 아마 아버님께서 저와 제 아버님을 다 챙겨주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늘은 도운 자를 돕는다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국공이 잡아주실 거라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우선 그런 하늘에서 구워보시는 우리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처신을 이 시간 이후로는 해야겠죠. 그리고 과거는 흘러가 버렸습니다. 과거를 벌충하는 과거를 조금이라도 더 안 좋은 과거는 없애버리고 좋은 과거는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향후에 갖는 인생의 방향이고 저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를 했어요. 맹목적인 효도는 의미가 없죠. 그것이 제 인생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거든요.
이 판단이 틀린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제가 제 어머님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어머님을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챙겨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주무신가 한번 볼까요? 지금이 9시 57분, 10시가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오전 잠은 좀 많이 주무세요. 예,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 소변을 한번 볼 시간이 됐습니다. 소변 지금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이것이 소변 기구예요. 엄니 날 샜네. 응, 엄니 날 샜네. 엄니 오줌 쌀까? 좀 더 있어? 엄니 오줌 싸게. 엄니 오줌 싸고 자. 오줌 싸자. 그래. 입이 좀 마르셨네. 응? 엄니 오줌 쌀까? 오줌 안 싸? 좀 더 있다? 그래. 조금 더 오줌 싸자. 조금 더 오줌 싸게 그만. 보통 이러시면은 한 20분 후에는 일어나십니다. 침대에서 낙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자를 절절하게 놔둔다. 의자를. 이거 지금 의자가 아니라 간이 변기예요. 저 넣읍시다 이거. 이렇게 해서 3650일 중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